민주주의를 걷다. 3일부터 60까지 함께 걷는 민주올레길. 한종수지움 Walk for Democracy. 3-24 24년 8월 16일 28페이지. 민주원래란 원래는 원래 제주도 말로 널멍 쉬멍 걸어멍 하면서 자연풍광을 즐기는 걷기 행사이며 자발성, 개방성, 다양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를 모범 삼아 민주원래는 도심의 민주주의 역사 현장을 함께 걸으면서 자유롭고 여유로운 올레의 기본 정신과 특징을 살리며 진행합니다. 민주원래는 2010년 시민주권이라는 시민단체에서 3.1, 4.19, 60 등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기념일의 그 흔적을 찾아 기념하자는 취지로 시작하였고 2013년 4.19 민주원래는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하여 대규모 행사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3년 정도 활발한 활동을 보였지만 주최 측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책의 대표 저자 한종수와 올레길 기획자 강옥전을 중심으로 역사민주올레라는 이름으로 2016년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하였고 현재 70여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취지에 공감하는 이는 누구나 환영하며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민주원래 모임은 순수 민간 단체이지만 남산 남영동 코스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악민주원래는 관악구청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 책은 역사책이기도 하지만 인물이 주인공이 아니라 공간이 주인공인 가이드북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한 인물이 여러 올레길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박종철 열사는 남산, 남영, 부산, 60, 관악민주올레까지 4번이나 등장합니다. 공간 역시 그런 경우가 적지 않은데 예를 들면 옛 미문화원은 4.19와 60 민주올레에 나오며 서대문 형무소는 3.1과 4.19에 모두 등장합니다. 이 책의 이런 구조는 다소 혼란을 줄 수도 있지만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민주올레 모임에서는 계속적으로 올레길을 개발하여 올레에 참가하는 올레꾼들이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걸으며 역사적 의미도 되새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향후 2번째 책으로 독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28페이지) 나의 우거 위쥐는 개동 막바지 여도속 루더셔우이다. 이라 지면이나 건물로 말하면 심히 협소하여 매우 갑갑할 듯 하다. 그러나 그렇게 몹시 갑갑하지 아니한 이유는 지형이 초고 서고하여 비교적 일광을 많이 받고 공기가 청신하여 청풍이 시려하며 슬라하며 주위에 수목이 있어서 그 양음적취 량인지추이가 좋기 고염의 후연의 범민을 소각 쇼취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협착 시아자의 한 소옥에서 성하 성夏를 지냈으되 그다지 여밀 연르의 고를 감각치 못하였도다. 29페이지 그림 1919년 중앙고보 숙직실 모습. 29페이지 개동 중앙고보 숙직실 3.1혁명이 처음 논의된 장소. 3.1혁명의 거사 준비는 1919년 1월 하순 도쿄 유학생 송계백이 개동 중앙고보 숙직실로 중앙고보 교사인 현상윤
쐴샹윈을 찾아가면서 시작된다. 송계백은 사각모 안에 비단에 쓴 독립선언서 초안을 숨겨 들어와 현상윤에게 도쿄 유학생들의 거사 계획을 알렸다. 유학생들의 계획을 듣고 크게 감동한 현상윤은 이를 중앙학교 교장인 송진우와 친구인 최남선, 최난시안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다시 선생과 함께 은사인 최린을 찾아가 보여주고 그를 통해 손병희에게도 전달하였다. 이를 본 손병희는 젊은 학생들이 저렇게 운동을 한다고 하니 우리 선배들로서도 좌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독립운동 추진계획의 속도를 높이고 나아가 다른 종교계와 접촉하여 거족적인 독립운동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독립운동의 구체적 방법과 진행을 권동진, 오세창, 최린 등에게 일임하면서 권동진과 오세창은 천도교 내부 일을 담당하게 하고 최린은 외부와의 관계를 맡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최린을 매개로 개신교, 불교계와의 접촉이 이루어져 종교계의 연합전선이 구축되었고 여기에 학생층이 참여하여 민족 대연합전선이 형성됨에 따라 계획은 일원화되면서 빠르게 추진되었다. 중앙고보 숙직실은 1917년 완공된 중앙고보 본관 동남쪽 언덕에 세워져 있었다. 1937년 9월 신본관이 완공될 때 같이 지어진 강당 자리가 중앙고보 숙직실 자리였다. 중앙고보 숙직실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 있다가 강당 북쪽의 3.1기념관으로 복원되었다. 의열단 단장 김원봉이 3.1혁명 전 이 학교에 다녔고 45년 귀국 후인 12월 26일 이 학교 강당에서 열린 전국 군사준비위원회 결성식에 참석하였다. 김원봉 올해 24년 매월달이지. 부산 1박 2일 30페이지 최근의 숙직실 전경 중앙고보 숙직실 중앙고보 31페이지 해야 할 이야기 28 도쿄 유학생 독립선언 민주원래 역사적 배경 28 독립선언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촉발시킨 계기는 당시 재미 동포들의 움직임이었다. 1919년 1월 18일부터 열리는 파리 강화회의에 재미 한국인 이승만, 민찬호, 정한경이 윌슨 대통령이 선언한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1918년 12월에 대표로 선출되었다. 여기에 대한 해석 1919년 1월 18일부터 열리는 파리 강화회의에 재미 한국인 이승만, 민찬호, 정한경이 윌슨 대통령이 선언한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1918년 12월에 대표로 선출되었다. 31페이지 해석 하지만 미국에서 여권을 내주지 않아 파리에는 가지 못했다. 참고로 이승만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을 당시 총장이 윌슨이었다. 이 사실이 영국인이 고베, 신후에서 발간하는 신문 저펜 애드버타이저에 보도되었고 자연스럽게 유학생들에게 알려졌다. 보도를 접한 젤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 반대와 민족 자결의 요구를 파리 강화회의에 반영시키기 위한 거족적인 민족 독립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또한 당시 일본을 풍미하고 있던 민주주의 열기, 즉 다이쇼 데모크라시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일본 유학생을 총괄하던
도쿄 조선유학생 하구회는 1918년 12월 29일 메이지 밍쯔회관에서 송년회를 통해, 그리고 1919년 1월 6일에는 도쿄 기독교 청년회관 YMCA에서 웅변대회를 통해 이러한 여론을 가시화시켜 갔다. 특히 웅변대회에서 연사로 나선 윤창석, 서춘, 이종근, 최근우, 김상덕, 안승한, 전영택 등은 현재의 정세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 있어 가장 적당한 시기이며 해외 동포들도 이미 각각 실행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우리도 마땅히 구체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웅변대회에서 독립운동의 방법을 둘러싸고 급진론과 신중론으로 나누어져 토론이 전개되었으나 실천 방법은 임시실행위원을 선출하여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최파룡, 전영택, 서춘, 김도연, 백관수, 윤창석, 이종근, 송계백, 김상덕, 최근우 등이 임시실행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전영택이 병으로 사임하고 이광수, 김철수, 보충되어 모두 11명으로 구성되었다. 독립선언서, 결의문 및 일본 국회에 보낼 민족대회 소집 청원서는 이광수가 기초했으며 송계백이 귀국하여 한글 활자와 인쇄기 및 운동자금을 구하고 현상윤 등과 만나 제1유학생의 거사에 호응하여 국내에서의 걸기를 요청했다. 송계백에게 일본 유학생들의 거사 계획을 들은 정노식은 전답을 팔아 도쿄에서 사용할 운동자금으로 희사했다. 그리고 상하이의 망명에 있는 독립운동가들과 연계를 맺고 28 독립선언서의 취지를 전 세계에 선전하기 위해 이광수를 상하이로 파견했다. 이광수는 2월 5일 영국, 미국, 프랑스의 영문으로 된 독립선언을 타전하고 도쿄에서의 28 독립선언과 보조를 맞추어 2월 8일 차이나 프레스 노스 차이나 데일리 뉴스에 독립선언서 게재를 부탁해 9일과 10일, 2월 9일과 2월 10일에 각각 실렸다. 장덕수는 상하이, 여운형의 동생 여운홍은 미국으로부터 도쿄에 잠입하여 중국과 미국에 있는 동포들의 동향을 설명하고 본국과 해외 동포들이 일치해서 도쿄에서의 독립선언에 호응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33페이지 그림 28 독립선언 기념비.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의 현재 모습. 동징도千代田区西神田町森丁目三番地 33페이지 경과. (1919년 2월 8일) 오전 10시경 임시 실행위원들은 독립선언서와 결의문, 민족대회의 소집 청원서를 각국 대사관 및 공사본과 일본 국회의원, 조선 총독부, 그리고 도쿄 및 각지의 신문사와 잡지사, 학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다음 오후 2시부터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하구회 임원선거를 명분으로 하여 유학생 대회를 개최했다. 도쿄 유학생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400여 명이 참가했다. 회장 백남규가 개회를 선언한 다음 최파룡의 사회로 대회 명칭을 조선독립청년단 대회로 바꾸고 열띤 분위기 속에서 역사적인 독립선언식을 거행했다. 식순에 따라 백관수가 독립선언문, 김도연이 결의문을 낭독하자 장례는 독립 만세 소리로 가득 찼다. 이날 유학생들은 독립 실행 방법을 토의하려 했으나 니시간다
경찰서의 일경이 대회 해산을 요구하면서 송계백을 비롯한 학생 대표들을 체포하려 하자 참여 학생 전부가 6탄으로 저항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27명이 체포되면서 끝이 났다. 체포된 27명 중 임시 실행위원 10명은 출판법 제27조 위반으로 2월 10일 도쿄 지방재판소 검사국에 송치되고 나머지는 석방되었다.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일본 국회 독립을 청원하기 위하여 2월 12일 100여 명의 유학생들이 히비야 공원을 미국 공면에 모여 이달을 회장으로 하여 독립선언서를 다시 발표하려 했으나 이달 등 13명이 붙잡히면서 해산되고 말았다. 히비야를 미국 공면에 모여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일본 국회에 독립을 청원하기 위하여 2월 12일 100여 명의 유학생들이 히비야 공원에 모여 34페이지 해석 도쿄의 가장 중심가에 위치한 히비야 공원은 1909년 11월 4일 안중근 의사에 의해 세상을 떠난 이토 히로부미 장례식이 국장으로 열린 곳이기도 하며 1919년 3월 1일에는 묘하게도 보통 선거권을 요구하는 일본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누군가는 내선 일체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1970, 80년대 한국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교포들과 일본 양심 세력이 참가한 수많은 시위가 열린 공간이기도 하다. 유학생들은 지도부의 체포에도 포기하지 않고 (2월 23일) 변희용, 최재우, 장인환 등 5명이 조선 청년 독립단 민족대회 촉진부 취지서를 인쇄하여 역시 히비야 공원에서 배포하고 시위운동을 벌이려 했으나 도중에 붙잡히고 말았다. 조선 본토에서 3.1혁명이 일어나자 도쿄 유학생들은 3월 9일 제 도쿄 조선 청년 독립단 동맹 휴교 촉진부를 결성해 유학생들에게 휴학하고 귀국하여 본국의 만세시위 운동의 합류를 호소하는 경문을 띄웠다. 또 3월 10 내지 11일에 변치덕, 정근모, 이재훈 등은 태극기 130여 개를 만들어 최파룡 등의 공판일에 모인 유학생들에게 배포하여 만세시위운동을 계획하였으나 사전에 계획이 누설되어 실패했다. 일제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3.1혁명에 참가하기 위해 귀국한 한국인은 총 491명이고 그중 유학생이 절대다수인 359명이었다고 한다. 35페이지 그림 28 독립선언 이후 2월 12일 독립선언대회와 만세운동이 벌어진 히비야 공원의 모습 동징도 첸다이 텐区日比谷公园 35페이지 28 독립선언서의 내용과 역사적 의의 28 독립선언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28 독립선언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한민족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이 민족의 실질적 지배를 받은 바가 없는 민족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의 정삭을 봉한 일을 가지고 일제학자들은 한국을 중국의 종속국으로 간주하나 그것은 양국 왕실의 형식적 외교 관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정삭? 여기에 대한 해석 35페이지 옛날 중국에서 제왕이 새로 나라를 세우면 세수를 거쳐 새로운 역을
천하에 반포하고 실시했던 역법의 하나. 이 사기와 폭력의 방법에 의한 일제의 국권 강탈과 침략 정책을 고발하고 있다. 즉, 청일전쟁까지는 한국의 독립을 인정했던 일본이 러일전쟁 이후에는 표변하여 사기와 폭력의 방법으로 한국을 병합했으며, 특히 일제의 한국 침략을 승인한 미국과 영국은 구약을 속할 의무가 있다고 그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3. 한일합병 후 (10년간의) 식민지 통치가 보여준 것은 오족, 우리 민족과 일본과의 이해는 상호 배치된다는 사실과 우리 민족의 생존권을 위하여 독립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4) 일제 침략과 국권 찬탈을 사기와 폭력에 의한 수치스러운 역사였다고 전제하고, 왜 한민족이 그동안 수십만 명의 희생자를 내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여야 했는가 하는 이유를 밝혔다. 5. 일본이 한국에 대한 식민지 통치를 계속한다면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하여 영원히 혈전할 것이니 이는 동양 평화의 화근이 될 것이라고 일제 경고했다. 6. 한민족의 독립운동으로 건립될 국가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신국가임을 명시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에는 기어 한일합병조약의 폐기와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고, 니은 민족대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디귿 만국평화회의의 민족대표를 파견할 것이며, 리얼 이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영원한 혈전을 벌일 것을 선언하는 4개 항을 부개하고 있다. 28 독립선언문은 변화하는 세계사 속에서 새로운 국가 건설의 현실적 요구와 필요를 담아냈으며,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독립 이념을 천명하였다. 또한 이 선언문은 우리 민족이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다른 민족의 실질적 지배를 받은 경우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침략의 부당성과 합방 후 10년간의 식민통치를 비판한 후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피력하였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37페이지. 인물 열전, 청춘을 조국에 바친 송계백 선생, 민주원래. 송계백 1896년부터 1920년. 선생은 3.1운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면서도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선생은 1896년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출생하여 성장하였다. 당시는 한반도의 주도권을 놓고 러시아와 일제가 각축을 벌이던 시기였다. 만국의 상황을 목격하면서 성장한 선생은 강렬한 애국심과 민족애를 함께 키워나갔다. 선생은 1911년 보성중학에 입학하였으며 재학 중에 독립운동을 함께 전개할 선배와 동지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 중에는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천도교에 입교한 뒤 보성중학의 교장이 된 최린, 1기 선배인 현상용과 1기 후배인 최승만 등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선생과 함께 28 독립운동 그리고 3.1운동의 계획과 추진 과정에서 서로 연락을 취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그 기반에 이때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선생은 보성중학 졸업 후 고 서울 YMCA 학관 영어과에 편입하여 수학하였다. 그리고 1916년 3월 이 학관을 수료한 선생은 대부분의 제1한국 유학생들이 그러했듯이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하기에 일본 유학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도쿄의 와세다 대학 정치과에 입학한 선생은 한편으로는 선진학문을 배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학생회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해 나갔다. 특히 제1유학생 사회에서 와세다 대학의 한국인 학생들은 반일 민족의식이 강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 그것은 1907년 모의 국회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1907년 3월 매년 봄철마다 열리는 와세다 대학 정치과 학생들의 모의 국회 행사에 다부치 텐웬펑지 라는 일본인 학생이 한국 황제를 일본의 화족, 화주, 일본 귀족으로 대우하는 것을 의제로 제안함으로써 비롯되었다. 한국 황실과 민족을 모욕하는 이 같은 의제는 당연히 한국인 재학생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한국인 재학생들은 학교 당국에 이 의제를 제안한 다부치의 텐웬 퇴학 처분과 학장의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전원 자퇴를 결의하고 동맹 퇴학원을 제출하는 등 항의 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당시 유학생들의 친목 및 권익단체인 대한유학생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한국인 재학생들은 학교 당국의 사죄와 다부치의 퇴학 처분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모의 국회 사건의 경험과 성과는 유학생들의 자긍심이 되었고 또 전통으로 계승되었기에 유학생들 가운데에서도 와세다 대학 재학생들의 반일 민족의식은 누구보다도 강했던 것이다. 당시 한국 유학생들은 조선유학생하구회, 도쿄 조선기독교 청년회, 조선학회, 그리고 교토 조선유학생 친목회 등의 조직을 만들어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교류하면서 민족운동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조선유학생하구회가 전체 유학생들을 통할하는 중추적인 조직이었다. 조선유학생하구회는 한말 대한유학생회와 그 후계 조직인 대한흥학회를 계승하여 1912년 10월에 조직되었는데 제1한국 유학생의 구심체이자 1910년대 민족운동의 발원지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선생은 이 같은 조선유학생하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18년 여름 조선유학생하구회 간행물 학지광의 편집장으로 있던 와세다 유학생 최포룡은 윌슨이 민족 자결론을 내세운 지금 우리가 조국 광복을 부르짖기에 가장 좋은 기회이니 우리도 이 기회에 일어나자 라고 제의하고 비밀리에 유학생들의 의사를 타진하면서 동지들을 규합해 나갔다. 앞서 이야기한 재미교포들의 움직임은 제1유학생들에게 큰 작재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비밀리에 소식을 전하며 조선유학생하구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송계백은 10인 실행위원회의 일원이자 국내 특사로 선임되었다.
그리고 상해에 파견하여